제가 재개발 재건축 쪽에 이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부분들을 할 겁니다. 저도 재개발 재건축 강의한 지가 코로나 때문에 한 1년을 쉬었거든요. 쉬어가지고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 한 일주일간 제가 썼던 책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제가 했던 강의를 갖다가 작년에 했던 강의를 쭉 한번 들었습니다. 한번 듣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그때 어떻게 됐는지 그 위에 또 개정된 것도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확인하고 이제 그래 왔는데 그래서 그게 플러스해서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농지적 농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 재작년이죠, 그죠?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난리가 나서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그 광명시흥지구인가 그게 LH 직원들이 투기를 해가지고 농지에 나무 심고 막 그래가지고 공분을 산 적이 있죠. 그리고 청문회 하면 우리나라 이제 고위직 청문회 하면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농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어보면 내 노후 대비해서 샀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어떤 국회의원 어떤 한 분은 그것 때문에 중간에 사퇴하기도 하고 매번 이제 그 문제에서 그래서 그걸 농지적 관련 분야를 굉장히 지금 강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법도 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강화를 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지증을 여러분들 어떻게 발급받을 것인지 그리고 옛날에 있던 개념들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 그다음에 이제 토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 보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경매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이 경매를 떠나서 개인적인 그냥 개별적인 매매를 할 때도 그렇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토지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토지를 내가 매입을 한다, 내지는 경매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그 토지 가지고 있는 용도지역도 중요합니다. 건폐율,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고요. 용적률도 중요하거든요.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좀 부드럽게 수업합시다. 첫날부터 인상 빡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 질문 이게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이니까 물어보고 답하고 고민하고 틀리고 한 번 웃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입지, 입지 중요하죠. 용도적인 거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입지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도로예요, 도로. 어떤 도로를 끼고 있느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학원 건물 보셨죠? 바로 옆에 건물 있잖아. 바로 건물. 어느 건물이 비쌀까요? 어디가 더 좋은 건물이에요? 우리 학원하고 바로 옆에 건물하고. 바로 건물 안 봤구나. 그 뒤에 건물도 돼. 예? 다 도로에 가깝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건물 못 지잖아요. 도로는 다 가까워. 요거죠, 요거. 그죠? 여기는 도로를 한 면을 끼고 있거든요, 옆에 거는. 요거는 도로를 2면을 끼고 있어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도로를 끼고 있고, 그러니까 도로가 근데 현재 있는 도로가 답니까?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아니죠. 2년, 작년까지죠. 작년까지만 해도 인도원 쪽, 안양에서 인도원 쪽이 가격이 엄청 올랐죠. 그죠? 안양의 중심은 어디예요? 평촌이에요. 안양의 중심은 평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디가 더 많이 올랐어요? 인도건. 왜요? 왜? 도로. GTX가 도로잖아. 지하도로. GTX. 그 도로를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그 도로망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도로,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야, 도로 필요한데, 내일 도로 하나 깔아. 2차선 깔아. 4차선 깔아. 이래 됩니까? 천만의 말씀 아닙니까?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다 잡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어디에 다 있는 거다? 기본계획에 다 있는 겁니다, 그게.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싹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소리? 있어. 알 수 있다니까. 다 나와 있다니까. 시청 가면 다 있어요. 시청 홈페이지 가면 다 있다니까. 근데 그걸 보는 눈은 모르지. 보는 법을 모르는 거지, 두 번째. 보면 많어. 해석을 못 하는데. 독해를 못 하는데, 독해를.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실제 전문가들은 어떤 부분을 투자를 하느냐, 큰 그림 속에서는요, 먼저 계획을 먼저 봐요. 이 지역의 계획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큰 계획을 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입지, 아까 말씀하신 입지는 용도지역하고 관련됩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 그리고 현재는 백화점이 없는데 백화점이 들어올 예정이라든지 등등.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한 상태에서 그 가치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의 가치는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지금 경매는 뭘 공부하는 겁니까? 현재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예? 미래를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경매는 현재를 보는 거예요, 현재. 감정이 5억 났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감정가보다도 싸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3억 8천을 쓰는데 나는 어떻게 해가지고 2등이 3억 8천이면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3억 8천 100원을 써가지고 내가 낙찰을 볼 것인가. 그래서 수익률을 최대할 것인가. 이게 경매 아닙니까? 그거 배우러 온 거 아니야? 아이가? 맞잖아요. 그걸 배우러 오셨잖아. 그죠? 그래서 경매장에 가보셨겠지만은, 경매장에 가보면요, 2등은 땅을 치고 통과를 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저는 2등이 떨어져가지고 안타까운 건 한 개도 안 안타까워. 왜냐면 2등은 기회가 또 있어. 입찰 보증금이 안 나갔으니까 다음 기회, 물건을 놓쳤다고 안타까워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부동산에 쫓겨가면요, 부동산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부동산은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그게 딱 맞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있을 때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고,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생기고, 그게 미스매칭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등으로 떨어진 사람이 안타까워하기보다는요,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가 안타까웠냐면요, 2등이 얼마 전에 요 1기, 2기 분들 모아가지고 같이 저쪽에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경매 때 한 번 간 적이 있거든요.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하는 물건을 갖다가 보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2등이 얼마를 써내냐면 3억 2천인가 이렇게 써내가지고 2등이 됐어요. 근데 1등이 얼마를 써낸지 압니까? 예? 4억 3천인가를 써내버렸어요. 그래서 2등이 이걸 봤는데 벌써 이제 2등이 안타까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등이 안타까운 게 아니고 1등이 불쌍하더라고. 2등이 안타까울 때 2등은 그냥 낚시를 안 봤으니까 다른 물건 다음 주 되면 또 물건은 계속 쏟아져 앞으로 더 나온다.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끌에서 많이 샀다고, 주택 같은 경우는 연끌에서 많이 샀다고 이야기하고 뭐 등등 이야기를 막 하거든. 그러니까 물건은 계속 앞으로 막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더 좋은 물건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금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내려가고 멈췄습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금리가 부동산에도 금리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할 때 금리가 멈췄어요. 올라갈 것 같아요. 옆으로 갈 것 같아요. 아래로 갈 것 같아요. 그죠? 귀신도 모르죠? 귀신도 모릅니다. 귀신도 모르는데, 뭐 거의 이렇게 상승보다는 옆으로 약간 가면서 약간 상승하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떨어지는 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경매 물건이 계속 나올 거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계속. 그러니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게 있거든요. 한계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한계치가 벗어나버리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등이 안타까운 게 아니고 누가 안타까우냐면 1등이 안타까워요. 1등이 너무 비싸게 지냈다고. 조금 많았으면 3억 2,100만 원만 지냈어도 와 그냥 앉아가지고 돈을 갖다 몇천만 원 갖다 세이브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면 이걸 배운다고 지금. 이걸 배운다고. 근데 4억 3천에 쓴 사람이 그죠? 해피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정보를 알아.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등등을 가지고 내지는 도로를 가지고 내지는 물건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권리를 보는 게 아니고 먼 미래를 보는 거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근데 그걸 볼 수도 없는데 둘 다 물건만 봤어. 그러면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경매를 배우러 오셨는데 그 눈을 넓혀라. 그래서 경매만 배우는 거는요, 한 40시간이면 충분해요. 30에서 40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가가지고, 절차적인 부분, 가격을 어떻게 하고, 물건 분석 어떻게 하고, 그건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른데 좀 학원하고 좀 다른 점이, 다른 데는 보통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보통 두 분, 세 분. 그러니까 그 분야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그 관련 분야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들의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다 그러면 이걸 계기로 해서 저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은 그 부분, 이 책자 속에서 두 개의 책이 있는데 그 책자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부적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날 OT였습니다.